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연구소의 내과의사 장민호입니다. 웰리스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장 내시경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대장 내시경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대장 내시경 할 때 어떤 불편감을 느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위내시경도 해보고 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장 정결제들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내시경을 5년 주기로 하고 위내시경은 2년 주기로 이렇게 하면서 검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시경들을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불편한 부분들이 여러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장 정결 부분들입니다. 검진센터나 각종 내과들, 내시경 하시는 병원들에 가시면 내시경, 특히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에 음식 조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음식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장 정결이 되지 않으면 대장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장 용종을 놓친다든지 대장암을 놓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질환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간암이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 보통 특별한 증상 없으시면 4, 5년 주기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간에 암이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전 대장 내시경한 사진들이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장 정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장이 제대로 100% 평가가 안 되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 정결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 잡곡밥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음식들 드시는 것들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검진센터나 각종 내시경하는 센터들에 가시면 어떤 음식들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이도 환자분들한테 제공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 종이들 보면은 이런 음식들까지 안 먹고 어떻게 3일을 버티느냐 4일을 버티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장 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 정결이기 때문에 음식 조절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장 정결제 드시기 전 3일 전부터 음식을 가려서 드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장 정결이 되지 않으셨거나 평소에 변비가 있으셨거나 소화기 증상들이 있으셔서 배변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전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당기셔서 음식을 조절하시고 장정결제를 복용하셔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미리 음식들 조절하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장정결제를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환자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보통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정결제로 드시는 것들은 환자분들 흔히 말씀하시는 물약, 그 다음에 알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약 종류들은 보통 한 2리터, 많게는 3리터까지 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 정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물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환자분들 중에서 물약 드시는 게 너무 힘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환자분들은요, 알약으로 장정결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알약 같은 경우에도 2번 나눠서 드시는데 한 번 드실 때 14알씩 해서 어느 정도의 물을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약 드시는 것도 물약 드시는 것만큼 좀 편할 수 있기는 한데 환자분들마다 선호하시는 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약, 알약 이런 종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 정결제들 복용해 보시고 본인께서 덜 불편하시거나 본인께서 맞는 물약이나 알약들을 고르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알약이나 물약들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제 선정에 있어서 꼭 의료진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수면제를 투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이전에 대장 내시경 하실 때 환자분들이 비수면으로 하셨을 때 혹시 많이 힘드셨거나 그러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수면 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80세 이상, 뭐 나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너무 고령인 환자분들이 있어서는 수면제 투여에 있어서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약 용량이나 어떤 약을 투여할지에 대해서 꼭 의료진 상의하 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장 내시경 할 때 저희가 뭐 수면제도 투여를 하지만 환자분들 쪽에 복통이나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도 같이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랑 뭐 진통제랑 같이 투여를 되시면 수면 효과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뭐 진통제 투여하는 부분들도 환자분 나이나 환자분 뭐 상태, 그 다음에 기저질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각 센터들, 뭐 병원이나 뭐 내시경 하는 각종 센터들에서 약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진들이랑 상의하셔서 수면 내시경을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자분들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 중에 그러면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어떤 병원에서 하는 게 좋냐? 제가 추천드리는 곳들은 대장 내시경 하실 때 그날 내시경 하시면서 당일로 대장 용종 절제술이 가능하면서 그날 검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진들이랑 꼭 상의가 가능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장 내시경 하실 때 당일 용종 절제술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원에 가셔서 대장약을 드시고 대장 용종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날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당일 용종 절제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검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료진들 쪽에서 어떤 용종을 제거를 했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또 대장 내시경을 할 거며 조직 검사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꼭 받으시는 수 있는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 하시는 병원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 대장을 펴서 보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데요.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복부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시고 나셔서 배를 따뜻하게 하시거나 걸어 다니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배에 가스들이 빠지면서 복통이 좀 쉽게 경감이 되는데요. 대신에 보통 검진센터들에서 사용하는 대장 내시경 하실 때 대장을 펴기 위해서 집어넣는 공기들이 일부 센터들 잘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대장 내시경 할 때 대장을 펴서 보는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산화탄소 CO2를 보통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대장 내시경 할 때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자체는 복강 내에 흡수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할 때 복통이 생기는 확률이 좀 줄어들고요. 내시경 하고 나셔서도 가스가 나오는 양들이 현저히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통이 많이 경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검진센터나 내시경 하는 센터들 보시면 CO2 발생기, 이산화탄소 발생기가 세팅되어 있는 병원에서 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시경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내시경 하시고 나는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내시경 후 합병증들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당연히 금주, 금연도 꼭 필요하시고요. 원칙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금주, 금연 하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대장 용종 절제술을 하셨다 그러면 첫 끼는 죽이나 같은 부드러운 식사로 하시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뭐 혈변이나 복통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시다 그러면 일반 식이로 천천히 식사를 변경하시는 게 도움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게 있으셔서 비행기를 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장 용종 절제술 후에는 1주에서 2주 정도는 비행기 타시는 걸 피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타셨을 때 대장 용종 절제술을 하신 분이 비행기를 타셨을 때 비행기 타실 때 고도차로 인해서 복압이 변경되면서 이로 인해서 시술 부위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 뭐
용종절제술 하시고 바로 해외여행 나가셨을 때 해외에서 혈변이 보이거나 시술 부위에 합병증이 생기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대장 용종절제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중 정도 비행기 타시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 조직검사 하신 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크게 뭐 해외여행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 내시경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장 정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 약 드시는 장정결제 부분들인데요. 물약, 알약 드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랑 상의하셔서 약제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여부인데요.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여부에 관해서 의료진이랑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병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당일 대장 용종절제술이 가능한 병원, 그리고 당일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가 있는 병원들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다섯 번째는 대장 내시경 후에 각종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금주, 금연, 무리한 운동 피하시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정도 타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